오늘 낮 태광산업 울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회사 측은 경찰과 소방서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서 공무집행 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를 비롯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상 첫 여야 맞대결 구도여서 높은 투표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동구는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동구시의원 보궐선거에는 보수와 진보 2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종신 한수원 사장이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와 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패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북구 동천서로에서 화물차에 받친 트랙터가 승용차와 추돌하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연합회가 운송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는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를 비롯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사상 첫 여야 간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높은 투표율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으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됐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35%대에서 45.7%까지 치솟았지만 민주통합당은 10% 후반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통합진보당도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40%가 넘었던 부동층은 20% 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은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고 북구만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가 줄곧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3일 사실상 김창현 후보 지지를 선언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와 인접한 효문 연포 양정동의 제3선거구에서 김 후보가 지금까지 열세였지만 30%에 육박한 부동층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5% 안팎에 달해 17대 총선과 17대 대선에 가까운 60% 초반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실상 모든 선거구에서 여야 맞대결로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여서 막판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동구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동구답게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는 산업해양관광특구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유선진당 김지준 후보는 다문화가족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금지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는 퇴직노동자 건강증진센터와 퇴직준비학교를 설립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박정주 후보는 서민 임대주택과 무상교육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거와 출산, 보육 걱정이 없는 동구를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김덕웅 후보는 직접세 징수를 강화해 물가 안정을 꾀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는 지역인 만큼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가 필요합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불법 파견을 근절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함께 어떤 후보가 동구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오는 11일, 동구 제3선거구에서는 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총선에 가려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두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강대길 후보는 46살로 입시 학원장이며 울산 학원연합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주차난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년간 93년부터 지금까지 동구에서 살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진보신당 김원배 후보는 52살로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동구 미래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비정규직 철폐와 공공산재병원 추진, 명덕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몫을 다해 진보정치, 남목의 진보정치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새누리당 후보를 꺾겠습니다. 남목 1, 2, 3동이 속한 동구 제3선거구는 이전 선거에서 내리 진보 성향의 시의원들을 배출해 진보정당의 텃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새누리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 막판 무소속 이성규 후보가 사퇴하면서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록 총선에 가려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 두 후보는 시의원 배지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공단에서 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태광산업의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뒤 회사 측은 경찰과 소방서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 남구 태광산업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45분쯤. 탄소 섬유를 추출하기 위해 아크릴 성분의 실을 태우는 오븐기에서 갑자기 고열과 함께 불길이 치솟은 겁니다. 폭발 사고는 지난 1월 초 설비를 갖춘 탄소 섬유 생산 공장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오븐기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이 보통 보면은 저기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1200도, 300도 이 정도로 조금 더 오버가 된 것 같아요. 기계 안에 있는 실이 순간적으로 잊어놨어요.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0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회사 측은 취재진은 물론 의용 소방대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 대원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 다 못 들어가고 그냥. 심지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사진 촬영까지 막는 등 사고 예방보다 사후 은폐, 급급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조사를 방해한 45살 한모 씨 등 직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오늘 울산을 찾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와 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폐쇄 문제는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처음부터 고리 1호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원전 간부의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주민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한전에서 왜 문제가 되놓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전에서 늘 속였습니다. 사람을 된다, 고장 안 난다, 안 난다 이래 했습니다. 일개 과장급 간부 직원이 중고 부품기가 해가지고 돈 사악 횡령했다 하면 이거 석은 회사 아닙니까? 김종신 사장은 고리 1호기 은폐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조직과 체제 혁신, 민간 환경 감시기구 기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 설비 투자 때는 안전성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고리 1호기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검증을 거치고 정부의 완전한 그걸 거쳐서 또 주민들이 납득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 사장은 주민 간담회에 앞서 신장렬 울주군수를 만나 원전 경영 개선에 대한 뜻을 전했습니다. 원전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 때 정말 같이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리 1호기 폐쇄 문제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예정된 고리 5, 6호기 건설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북구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전세는 단연 동구가 강세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2003년 1억 원 안팎에 거래되던 북구의 85제곱미터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거래가 뜸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호가는 1억 8, 9천만 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임에도 그 사이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지난 10년간 북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46%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으로 중구, 울주군 순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동구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도로 등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북구 쪽으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한 3년간 북구 지역에 요 지역만 하더라도 한 1만 원 이상이 신규 분양이 돼서 지금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단가도 지금 상당히 지금 높게 올라가는. 재개발이 주춤하고 있는 중구는 도심 중심이란 지리적 장점으로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남구는 학군 등으로 여전히 선호도는 높지만 이미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대조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했던 울주구는 구형 등의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매매 가격이, 동구는 만세대 아파트 등이 재개발에 나서면서 전세가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내 집 마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전세는 접근성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 1조 1,200억 원 가운데 95.1%인 1조 653억 원을 징수해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거두지 못해 올해로 넘긴 2월 체납액은 427억 원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2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32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 2,532대 등 각종 행정 제재를 통해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박맹호 울산시장의 이라크 바스라주 방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3자 간 자원 외교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은 위험 지역인 이라크 바스라주의 아시아 도시 시장으론 처음으로 박 시장이 방문해서 성과를 거뒀다며 관련 내용을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와 해외 공관에 보내 참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 연합회가 운송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는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지입차주 300여 명으로 구성된 울산 레미콘 노동자 연합회는 9일 오전 10시 태화강력 광장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을 벌일 계획이어서 혁신도시 등의 공사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대형 시멘트 업체의 가격 인상에 반발해서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의 선거 차량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 사회가 싫다며 남구 야음동 김 후보 사무실 앞에 세워둔 승용차 창문에 홍보 포스터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북구 시내 2교 인근 동전서로 2차로에서 중구 서동 삼거리 방면으로 달리던 51살 오모 씨의 트랙터가 뒤따르던 69살 권모 씨의 1톤 트럭과 부딪혀 넘어진 뒤 1차로에서 달리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와 트럭 운전자 그리고 승용차에 탄 3명 등 모두 5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시간 트럭이 트랙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 경찰서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게임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남편 37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15분쯤 중구 태화동 자신의 집에서 8살과 6살 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인터넷 게임만 한다며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캄보디아 시엠립 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교 사이의 교육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봉만 교육감은 또 울산시 교육청의 지원으로 조성된 스바이톰 중고교 운동장 기공식도 가졌습니다. 제4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53사단장과 예비군 지휘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삼성 SDI 대대와 울산시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표창을, 중구 태화동대장 김상덕 씨와 덕양산업중대가 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성민규 유니스트 교수와 한정희 변호사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900여 명의 재산 등록 심사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심의 등을 맡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 길 학습 평가 우수작 시상식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길 학습 평가는 관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들이 직접 지도를 그려 평가받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울산경찰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퇴근길 강한 바람과 함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은 특히 쌀쌀하다고요? 네, 내일 아침 체온 유지를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반짝 꽃샘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이 아침 최저 기온 1도에 머물러서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갑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내일도 무척 맑은 날씨로 한낮으로는 오늘만큼 따뜻합니다. 휴일에는 최고 20도까지 올라서 더욱더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벌써 하루가 다르게 벚꽃이 만발하고 있어서 주말 동안 꽃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오늘로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 산행 계획도 많으시죠? 낮 동안 바람도 강해서 산불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지방 내일도 해가 쨍쨍하게 맑겠고요. 주말 내내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고요. 한낮으로는 15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선거일은 수요일 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의 기상 정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랑해 교촌치킨 날 사랑해 좋아 좋아 설계가 들썩 교촌치킨 맛에 푹 빠졌어 K치킨 교촌 세상을 들썩이게 하다 교촌치킨